네, 안녕하세요. 카트잉글리시 난조쌤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어 정보를 가지고 직장인 영어,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성인 영어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트잉글리시 난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어를 왜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한국인이 영어를 피하고서는 살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영어를 공부한 어떤 관점이 사실 굉장히 편협합니다. 편협하다라는 게 제 시대 때 영어를 공부했던 생각이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영어를 공부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뭐 제 또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보다 어린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봤을 때 우리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편협한 관점으로는 사실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사실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선생님은 그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도권 안에서 학생에게 좋은 결과물을 주면 되는 게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선생님이 제가 가진 관점까지 굳이 설파할 이유는 없겠지만 저는 카트잉글리시를 개발을 하고 카트잉글리시를 한국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했던 MBA 과정에서 느꼈던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진짜 2020년도 현재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순서는 첫 번째,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거시적 관점, 그리고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뭐 미시적 관점, 그리고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많은 한국인이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한민국 사람의 교육 관점, 교육 시각은 거의 미시적 관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왜 하세요? 그럼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요. 영어 공부를 왜 하세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요. 영어 공부를 왜 하세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 아닌 눈앞에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고 비즈니스 영어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차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은 관점 자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시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시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떠올려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What is globalization? 바로 세계화라는 단어인데요. 세계화의 뜻은 국제사회에서 상호전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개의 단어는요. 상호 의존성과 단일한 체계라는 표현입니다. 세계화는 상호 의존성과 단일한 체계가 없으면은 침투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 상호전성이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상호전성은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쓰고 있는 안경이 설사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100% 한국인이 생산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어떠한 제품은 일본에서, 어떠한 제품은 미국에서, 어떠한 제품은 중국에서, 어떠한 제품은 인도에서, 조립은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세계화의 특징이겠죠. 세계화는 전체가 그냥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고 우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거를 포커싱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또 상호전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호전성의 정의는 너와 나와의 개념이지만은 여러분이 세계화를 이해를 할 때는 너와 나와의 개념을 떠나서 3자, 4자, 5자, 6자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나의 어떠한 A라는 행동을 위해서 나랑 전혀 관련 없는 B, C, D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화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만 세계화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 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한 체계는 세계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단일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화는 어디 나라를 침투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생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위생적인 관계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어쨌든 세계화가 단일한 체계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BTS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체계로 이루어서 얻은 수혜자죠. 예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가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K-팝 스타들이 있었지만 BTS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죠, 사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BTS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단일한 체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성공할 수 있는 가수가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단일한 체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한 체계의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일한 체계가 장점이자 굉장히 큰 가점이 될 수 있죠. Developed country, 즉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일한 체계가 굉장히 말이 편합니다. 선진 시스템이 그대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그대로 입혀지게 되면은 선진국 사람들은 내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진출을 했었을 때, 즉 기업이 페네트레이션, 전략을 했었을 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후진국 입장에서 그런 선진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고유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K-팝 스타나 뭐 한류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단일한 체계를 잘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고유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세계화를 잘 이용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세계화에 했던 단일한 체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체계화는 상호 의존성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일한 체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계화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이 세계화를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어로 메가시티하고 메가시티 리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메가시티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가 1000만이 넘어야 돼요. 현재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아마 얼추 한 200개 정도 될 텐데 거기서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순위가 5위죠. 근데 그 합이 지금 2300만 명이나 돼요. 이게 타국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총 인구 대비수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인구의 반이 서울과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왜 지금 현재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자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세계화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세계화가 잘 된 나라예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단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페네트레이션, 침투를 하진 않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리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죠. 메가시티 리전은 이제 좀 정의가 길긴 하는데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볼 건 뭐냐면 일일 생활이 가능하고 일일 생활 그리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광역 경제권인가 아닌가 이거 보는 거죠. 순위를 보시면 이게 2005년도잖아요. 지금 훨씬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이 10위입니다. 부산이 맞나요? 지금 이게 15위네요. 일단 한국만 볼게요. 경인권만. 기본적으로 지금 순위 1등이 뉴욕,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런던, 도쿄, 싱가포르, 시카고, 파리, 오사카 요건 안 보여요. 지금. 네덜란드는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미국이죠.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시카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세계화랑 관계가 없죠. 왜? 자기네 나라잖아. 세계화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겠죠? 미국이겠죠. 자기네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허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포화가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은 포화가 되는 거죠. 그럼 포화가 돼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침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침투할 때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세계화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뭐예요? 단일한 체계죠. 단일한 체계의 첫 번째 조건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당연히 런던이 3위로 있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우리는 이제 아시아 국가를 봐야 돼요. 도쿄,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오사카죠. 지금 일본이죠. 원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리전으로서 각광받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구 1000만이 우습죠.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로 서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헤게모니가 발전했죠.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올해 이제 대선을 치르고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지 사실 이 메가시티 리전을 활용할 때 중국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가까운 나라를 활용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도쿄하고, 그죠? 도쿄하고 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황이 지난 시기잖아요. 1990년대 때 최대의 호황을 부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메가시티 리전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케이팝으로도 너무 많이 알려졌고 한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이 2,300만 명이 전부 다 일일 생활도 가능하고 광역 경제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즉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만큼 다음 타겟팅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생각하죠.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하던 게 단편적인 예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점차 세계화가 되고 있죠. 이미 세계화가 진행이 돼 있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 국내 지출 현황을 보면 이거 2016년도까지 자료인데 늘고 있죠.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6년 외국인 투자 범위는 8,513개로 2015년에 1.1배 증가했다.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증가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정부와 관련해서 법인세 문제하고 연관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영어 공부는 아니니까 그건 열애를 할 거예요. 결국엔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이 암만 피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국내에서 경쟁하는 사회로 변합니다. 과거에는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사회는 사실 뭐 여러분이 밖에 나가도 외국인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피하고 싶어도 아까 얘기했죠. 생활 도시권이 어떻게 됐어요? 서울, 인천에 다 몰려있죠.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국내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서울, 인천으로 오셔야 해요. 피지컬,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서울, 인천에는 당연히 외국계 기업이 국내 주식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국인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알찬 영어 공부합시다. 비즈니스 영어는 카테 잉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